정사일주입니다. 제가 정사일주예요. 그래서 정사일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사일주라서 그렇습니다. 알람이 안 왔다고요? 아이고. 알람, 정사일주죠? 내가 왜 정해라고 쓰지? 정사일주. 자, 오늘은 정사일주를 할 차례이죠. 녹화 눌렀는지 확인해 보고요. 네, 녹화 눌러졌네요. 오늘 정사일주. 네, 천간의 정화, 태양의 열로서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을 가하면 용도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시키는 정화, 그리고 물상으로는 모닥불이나 별빛을 상징하기도 하죠. 갑자국의 정화는 묘목을 만나서 이것저것 건드려서 조금씩 변경을 가해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꽃이 핀 것을 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갑자국에서는 살짝, 그러니까 나무를 살짝 데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갑술국의 정화 그러면 축토를 만나서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모아서 발산하려고 하나 딱딱한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백골살과 같이 강한 기운은 있지만 폭발되지 않아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갑신국의 정화 그러면 해수를 만나서 노련한 지혜를 습득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뜻하고요. 갑오국의 정화는 유금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것을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진국의 정화는 미토를 만나서 자신의 쓰임을 잘 파악하게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일의 맛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갑인국의 정화 그러면 빛과 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잘 다루기 때문에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신미안 이런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신미안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파악함, 눈썰미 있음.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죠. 지지사화 그러면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계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을 형상했거든요. 아지랑이가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월에는 아지랑이가 피는 계절이라서 뱀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과 같은 것이 사화입니다. 갑자국의 사화 그러면 기토를 만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단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막 표현하고 싶어지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사화 그러면 신금을 만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갑신국의 사화는 계수를 만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를 전달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오국의 사화는 갑신국에 전달받은 지혜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그래서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진국의 사화는 을목을 만나서 그 전에 갑오국에서 전달받은 지혜를 숙성시켜서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여러 곳으로 확장시켜져 가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갑인국의 사화는 정화를 만나서 뱀이 독을 얻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확실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파악이 빠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한 곳에 힘을 집중하는 정화, 세상을 넓게 비추는 병화를 품은 사화, 이래서 빛과 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조명빨이 잘 받는 외모, 조명, 이건 너무 좋게 얘기를 하는데, 조명빨 잘 받는 외모, 그리고 과시욕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주가 정사일주입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랑 얘기를 하면 항상 보면 대화의 주도권이 정사일주한테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잘 짚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빛과 열이 다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정사일주잖아요. 정사일주라 그러는지 몰라도 성욕 이게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내가 뭘 해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것이 다 잘하는 걸로 가서 자칫하면 색욕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주가 좀 난습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조하다거나 그러면 뭐 관심은 많으나 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12운성으로는 제왕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남 밑에서 일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신미한 그리고 그것을 변경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재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독립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가 되기 쉬운 일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빛과 열이 지나치게 강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빛도 강하고 열도 강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파급력이 있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좀 멀리 보는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가 고독함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다, 고독하다 이럴 수 있는 일주가 정사일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은 지나친 열정이 주변에 파급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목이 없으면 이게 지속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용두사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겁재를 뒀습니다. 겁재를 뒀다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시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도 잘 꺼내놓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잘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그런 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사일주는 중요한 정보를 잘 감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가 좀 조열하다 그러면 특히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적절하게 수라고 하는 이 관의 통제를 받고 있어야 어느 정도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하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빛이나 달빛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빛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자상함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기는 있어요. 다만 스스로가 고독을 자초하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우자 운에 있어서 일지에 겁재에 그랬으니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원하기도 하지만 경쟁자라는 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더 잘나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시할 수 있는 이쁜 여자를 원하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일주 여자들은 좀 전문가들한테 많이 필이 꽂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이게 화가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이긴 하는데 이 열정이 지나쳐서 상대방에게 열정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왜 이걸 안 해? 라고 해서 가끔 숨 막히게 만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덥고 빛나면 숨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자기 스스로가 할 일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보면 옆에서 보면 쟤는 쉬지를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숨막혀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배우자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또는 숨막히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금방 스스로가 포기하고 타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사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또는 뭔가 이렇게 정열적이다 보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을 내기도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적절히 타협을 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원래 가녀지동 그러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사일주입니다. 단점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잖아요. 이 말은 정제가 겁지에 둘러싸여져 있으니 이쁜 여자를 만난다. 즉 경쟁 관계에 있는 여자를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주가 난습해져 버리면 이것이 유부녀나 애인 있는 여자와 썸이 잘 나요 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사중의 경금은 겁재라고 하는 경쟁자랑 같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정열이 정욕으로 발전이 되면 삼각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정사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사일주는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일주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사일주라서 조금 너무 좋게만 얘기했나 잘생겼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사일주